그래서 네. 우리 금융지주부터 아니에요. 진짜 그런 건 아닌데 뭐 우연찮게 우연찮게 그러겠네요. 제가 지난 6월 한 달간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을까를 뭐 체크를 해봤어요. 네네. 근데 되게 의외인 종목들도 있고 네. 뭐 해서 워낙 또 종목을 잘 보시니까 그 각 종목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 저희가 화면 통해서도 한번 순위를 네. 보여드릴게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10개를 뽑아봤는데 제일 놀라웠던 건 1위가 네. 우리금융지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뽑아온 거 아니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진짜 그런 건 네, 아니고 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 생활을 10수년 하면서 네, 네. 우리 금융지주가 1위에 올랐다는 거, 네. 금융지주사가 순매수상이 1위에 오른 것도 거의 처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금융지주 하면 네. 예전부터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도 얘기를 많이 그렇죠. 했었고, 예. 그리고 금리 인상기니까 당연히 여기는 뭐 예대마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곳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제일 많이 살 정도로 한 달 동안 2,500억 원을 순매수할 정도인가에 대한 생각도 좀 하긴 했었거든요. 여기서 바라보는 게 이제 은행주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과 네. 또 우리 금융지주가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은행주는 솔직히 저희가 다 예대마진에서 금리 올라갈 때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지금처럼 빠르게 금리가 올라간다. 네. 은행주 안 좋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기준금리도 올라가는데 네. 시중금리가 그를 똑같이 맞춰서 올라가겠느냐라고 봤었을 때는 이게 그를 못 맞춰가는 현상들이 나와요. 저희가 보통 하는 님이라고 그러죠. 네. 예대마진이 확대가 되는 게 예상만큼 기준금리만큼 못 따라가다 보니까 약간 미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러면 순이자 마진 그 님도 그러니까 급격하게 금리 인상 그 그래프를 다 따라가지는 못 못한다. 갑니다. 예.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그걸 못 반영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아예 지금 같은 시점 쪽에서 오히려 꺾이지 않습니다. 네. 금리는 기준금리는 올라가는데 이런 현상도 나올 수 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은 대출하는 입장 쪽에서 금리가 이렇게 올랐어? 어디다 상환해야겠어. 네. 상환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5월 달까지 가계대출에서 한 9조 가까이가 상환을 시켰습니다. 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동안 그냥 이런 거 내 돈처럼 쓰다가 안 되겠어 하고 상환하는 것도 나오죠. 네. 은행 입장 쪽에서는 대출이 줄어든다. 그러면 매출이 줄어드는 꼴이에요. 네. 금리 인상기에 이자 비용 받을 수 있는데 매출이 못 늘어나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겠죠. 세 번째, 네.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부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보통 은행들은 앞으로 부실 나올 걸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을 써야 되겠죠. 네. 이게 또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죠. 그렇죠. 실제로. 네. 이런 것들 부담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은행주 전반적으로 지금같이 금리 인상이 꾸준히 되면 좋은데 가파르게 금리 인상되는 거는 마이너스 요인도 많다. 안쪽에서 주가도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네. 우리금융지주가 순매수 상위 1위를 한 매력 포인트는 그러면 어디 또? 하지만 우리 금융지주는 네. 민영화죠. 네. 민영화에 대한 기대감과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금융지주 대비해서 금융지주가 증권사라든가 들어와서 확충시킬 가능성들. 뭐 증권사 인수나 보험사 인수로 그렇죠. 계속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주다 보니까 네. 하나씩 더 보강을 해서 덩치를 키울 가능성들을 대비해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금융지주만 폭발적으로 매수하는 건 아니고 이 정도쯤에서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금융지주에서는 제일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나머지 보다 보면은 또 눈길이 가는 게 정유주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게요. SK 이노베이션도 있고, 네. 뭐 S-오일도 있고, 뭐 GS까지도 그렇습니다. 포함시키면 네. 그렇게 되는 건데, 네. 물론 이게 다 전통적으로 뭐 유가에 따라서 그대로 동조화가 되는 건 아니지만서도, 네. 그리고 우리나라야 정제 마진이 더 중요한 거니까 뭐 그런 걸 알면서도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서 약간 바뀔 수 있죠. 약간 네. 바뀌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기업들 사상 최고 실적은 뭐 당연한 걸로 보여지는데 네. 이제 그에 따라서 배당은 폭발적으로 늘어가겠죠. 이런 것도 감안을 하시되 따라 사기에는 유가 보시면서 매매해야 되다 보니까 유가 하락하게 되면 여지없이 흔들리는 섹터입니다. 네.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보니까 또 KT하고 네. KTNG 같은 경우에 그 대표적인 어떤 방어주 성격의 네. 종목들이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도 지금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실어두는 게 좋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어적인 종목 매수하는 거 별로 추천을 안 드립니다. 왜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방어적인 거예요. 네. 그러면 시장이 많이 하락했다가 그러면 이쪽으로 숨어 있어야지. 근데 숨어 있게 되면은 시장 반등할 때 이거 팔고 시장에서 턴하는 종목들 강한 경기 민감주 사야지 라고 하고 있는데 타이밍을 잘 못 맞춰요.
여기에 안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 바닥이면 사야지 하고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KT가 만약에 밀려요. 네. 경기 방어주들은 많이 빠졌던 낙폭과제들이 움직일 때 네. 그걸 사느라고 이거 팔고 글로 갑니다. 그럼 이게 밀려버려요. 그러면 내가 방어주라고 샀는데 턴할 때 보니까 3% 5% 밀려 있어요. 그러면 짜증나죠. 근데 거기서 SK하이닉스는 살려고 했던 종목들은 갑자기 뭐 7% 8%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거라도 정리하고 일로 쫓아가는 게 맞는데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방어주라고 해서 샀는데 뭐 5% 금방 빠져. 그럼 기다려봐. 그러면 저거 뭐 갑자기 7, 8% 올라갈 거니까 다시 밀리겠지. 쭉 달리고 이거는 정치의 하향정치 되고. 전형적으로 시장이 그러죠. 상승장에서는 좀 얘네들은 소외당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하게 되면 내 계좌가 하락장에 길들여 버려지는데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물론 뭐 KT나 KTNG로 꾸준하게 10년 동안 내가 배당을 받겠다라는 분들은 이 말에서 예외이긴 한데 네. 내가 어떤 단기적 대응을 하면서 방어주를 좀 늘렸다 줄였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개인 투자자한테는 이게 좀 매력이 없을 수도 있다. 매력이, 그러니까 지금 실전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분들의 특성을 보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시세 차익을 좀 더 노리신다. 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현금이 낫습니다. 기회를 보면서. 그러면 뭐 현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웃은 이유가 5위가 셀트리온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셀트리온 가는 겁니까? 야, 이건 너무 공격적인데. 스킵하면 안 될까요? 네. 그렇다고 뭐 셀트리온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셀트리온은 나쁜 기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실적을 내고 있는 몇 안 되는 제약바이오주 중에 하나인데도 그렇죠. 네. 셀트리온이라는 그 뭐라고요? 과거부터 나왔던 이미지들. 네, 맞아요. 요게 그것 좀 때문에. 작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시장이 돌아서 이제 뭘 살까? 그러면 대안으로 셀트리온 이거는 아닐 것 같고요. 네, 항상 시장이 맞아요. 많이 빠졌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바닥을 만들고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게 그겁니다. 낙폭 과대. 아마 코스피 200 안쪽에서도 쭉 보셨을 때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의 특징들이 나올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IT 반도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수요 위축이 강할 거라고 나오면서 좀 낙폭이 좀 컸었죠. 네. 어떤 한 3, 4개월, 그러니까 3월달 이후에 난 3개월 동안에 낙폭이 컸던 섹터들 찾아보게 되면 그런 경기 민감 관련된 쪽, 뭐 또 철강 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또 원자재 관련된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많이 밀렸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그를 기반으로 사는 게 좋지. 지금 약간 좀 이번에 선방했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번에 주가는 덜 많이 안 밀렸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많이 빠졌는데 시장에 변화가 나왔던 시그널에 맞출 수 있는 종목들이 더 좋겠죠. 한 종목만 더 좀 여쭤볼게요. 그 다음이 한국항공우주인데 네. 누리호도 너무 성공적으로 발사를 잘 했고 안착까지 했고 그리고 8월 3일에 또 다누리호 그러니까 달 탐사선을 또 쏜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들이나 뉴스들도 계속 나올 수 있고 또 하나 플러스로 하자면 저희들도 8월에 항공우주 관련한 ETF가 나옵니다. 그렇죠. 상장을 할 네. 예정인데 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기대하는 게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하는데 항공우주 아니면 좀 더 넓히면 방산주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걸 한 종목을 더 보겠다 얘기하신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마케팅 팀장이니까. 그렇죠. 할 건 해야죠. 해야죠. 예. 그러려고 결국 목적이 이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겠다. 아닌데. 예. 아니, 네. 수치를 뽑아봤는데 이게 10위권 안에 들어있더라니까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중요하죠. 8월 달에 나오는 우리 자산운용의 ETF. 네. 항공우주 산업의 ETF. 네네. 네. 이거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냐고요. 이게 끝 아닙니까? 그래도 전문가 의견은 첨언을 해야 좀 있어 보이니까. 지금 한국항공우주를 보는 입장으로는 최근 들어서 세다가 네. 누칼 기준으로 어제 그러니까 네네. 7월 4일이죠. 급락했죠. 또 급락했습니다. 네, 근데 맞아요.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 게 예상, 기대 네. 이거죠. 이제 폴란드와 뭐 수출 관련된 쪽에서 얘기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인했나요? 아직 사인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기대감은 항상 그렇잖아요. 먼저 반영됐다가 뭐 좀 시장이 약간 좀 삐끗하게 되면 그냥 또 흔들. 그리고 이쪽은 전형적으로 관심 있을 때 한번 확 붐업됐다가 그렇죠. 네. 또 관심 떨어지면 거래량 확 줄어들고 하는 그런 섹터기도 하니까. 뉴스와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기
거기 때문에 아마 네. 매매하시기는 그렇게 썩 좋으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항공우주 쪽으로는 개별 종목보다 네. 이렇게 계속 액티브하게 종목들을 교체하면서 운용할 수 있는 ETF 쪽이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제가 조용하면 잘리는 거 이거- 매력적으로. 아니, 제가 안 자르면 되니까. 제가 나는- 제 채널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예. 네. 계속하시죠. 예. 네네. 네. 그러니까 아니 우주항공 ETF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미래 산업이라는 확신은 있잖아요.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한 게 없어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우주항공 ETF라고 들어가 있는 뭐 국내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ETF도 있고 네. 저희가 8월에 상장할 ETF는 주로 이제 미국 S&P에 있는 방산주들인데 그런 종목들 보면 예를 들어서 우주선만 계속 쏘는 업체냐 그런 게 아니라 네. 지금도 비행기를 만들어서 팔고 있고 그렇죠. 실제로 뭐 미사일을 만들어서 수출을 시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보잉부터 네. 로키드 마틴까지 다 이 카테고리에는 다 들어갈 수가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 아마 ETF의 자금들의 설정을 해서 그거를 운용하시는 분들의 또 이제 그 편입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네. 아마 우리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네, 당연히 조금 더 자산 배분에 대해서 네. 실적을 좀 봐가면서 들어가는 이런 경향이 나오게 되면 좀 더 단단하지 않을까 한쪽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꼭 한번 이건 제가 할게요. 무리했죠 제가? 까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힘들어 보이죠?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주항공 ETF 저희 상장한다는 것과 어떤 장기적인 시점에서 미래 산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포트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관심 가져주십사. 저희가 항공우주 뭐 이야기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금융지주부터 아니에요. 진짜 그런 건 아닌데 뭐 우연찮게 우연찮게 그러겠네요. 네. 실제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해서 많이 샀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신기하네요. 네, 신기합니다. 제가 종목 예. 종목 종목 얘기를 네. 끊어놓고는 결국은 네. 결론은 거기서 끝내는 버리죠. 종목 얘기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작작할게요. 아, 네, 뭐. 종목 얘기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할 건 다 하셨으니까. 네, 예, 대표님 개인적인 얘기 잠깐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